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오랜만에 친정에도 다녀왔는데요. 저희 아버지는요, 항상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 자, 이승윤 씨와 윤택 씨가 자연과 함께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찾아가면서 그분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프로그램이죠. 저희 아버지도 이 프로그램의 굉장한 애청자이신데 나는 꼭 무조건 자연인을 할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고 이번 명절에도 그 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장년층 남자분들의 로망이라고도 불리는 자연인인 것 같은데요. 우리 환우님들은 혹시 이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욕심 없이 자급자족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목적도 있지만 산도 있고 또 물이 흐르는 공기 좋은 곳에서의 삶은 아마 누구에게나 로망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우님들의 식이요법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요. 환우님들 중에 공기 좋은 요양원을 선택을 하시거나 혹은 작은 산속에 전셋집을 마련을 해서 들어가시거나 이처럼 지금의 거주 공간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산으로 가야만 암이 완치되는 건 아니지만 좋은 공기와 또 물이 주는 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도 같은데요. 자, 이와 연결해서 반대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거주하는 곳의 이 환경이 암을 발병시키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한 공장에서 나온 이 발암 물질에 의해서 특정 마을의 주민들이 암 진단을 받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먼저 뉴스 영상의 일부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먼저 한번 보실게요. 24가구 37명이 사는 이곳은 한때 유명한 장수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대형 공장 2곳이 들어서면서 특정 암이 발생해 암 투병 환자가 12명이나 발생했고 최근 4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인근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건강피해 조사를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주민청원 수용을 결정, 40명의 전문가로 2차례 광범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짧게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장수마을로 유명했던 이곳이 화학약품 제조 공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겪을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피해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비슷한 사례로 익산의 한 마을에서도 비료 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는 암 발병과 관련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생활 주변에서 검출되는 다이옥신의 90%는 쓰레기 소각로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유기화합물의 연소 과정에서 염소가 존재를 하면 다이옥신이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높은데 특히 소각장의 쓰레기를 연소한 후에 일정 수준 이상 검출이 되면 암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연기 속에 포함된 이 다이옥신은요, 공기 중에 떠돌다가 비와 함께 땅이나 하천으로 오염될 수가 있는데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런 다이옥신과 같은 물질이 암과 또 기형 유발 등의 공해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진 화학 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다이옥신은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드린다면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라고 한다면 포화지방 함량이 적은 식사를 좀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다이옥신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동물의 지방층에 축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를 줄인다면 다이옥신에 노출되는 확률도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특히 포화지방 그리고 고콜레스테롤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룬 바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이처럼 위험한 발암 물질이 우리 삶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주민분들의 고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 환우님들에게는 내 몸에 들어오는 음식도 중요하고요. 또 내 몸을 이루는 근육과 또 지방을 관리하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에 못지않게 내 기관지로 들어오는 이 공기, 또 살고 있는 환경도 참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사는 건 누구나 원하는 삶이긴 하지만 사실상 하고 계시는 일 때문에 도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저와 저의 남편도 같은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5분 거리에 뒷산이 있는 전셋집 아파트에서 이 거주를 선택한 이유도 현실과 타협하기 위한 저희만의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아주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가정 내에서만큼은요,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공기 순환을 위해서 자주 환기를 하시고, 또 보조적으로는 공기청정기 사용을 하시면서 또 호흡기로 들어오는 공기 정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내 피부, 또 몸속으로 들어오는 수질을 관리하는 나만의 노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는 또 붉은 수돗물, 또 유충과 관련된 사례가 많이 일어났었죠. 먹는 물은 꼭 정수된 물을 사용을 하시고, 물은 또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되잖아요. 씻는 수돗물도 필터를 가급적 사용을 하시면서 안전한 물을 사용하시는 작은 실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매일은 당연히 힘들겠지만 주말에 한 번씩이라도 공기 좋은 곳에 가셔서 힐링도 하시고 좋은 환경에서 내 몸의 휴식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의 환경 전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 중 나와 내 가족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나만의 공간, 이 집이라는 공간만큼은 작은 노력으로 일정 부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환우님들과 환경의 연관성을 또 말씀드린 만큼 오늘 이 내용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생활 속에 긍정적인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